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첫 번째 영상이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으로 옮기실 때.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일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영주권을 따면 좋은 점 7가지, 위에 링크 보이시죠? 그리고 영주권을 따는 조건에 대한 것도 위에 링크 보이시죠? 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많이 따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일본에 사시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주권에 대한 준비물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2가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첫 번째 영상이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으로 옮기실 때 거랑, 2번째 영상이 취업 비자로 이제 계시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에서 이제 영주권을 딴 경우이고, 저 이제 주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취로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옮기셨던 분들 인터뷰를 몇 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드린 준비물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배우자 비자에서 이제 영주권으로 옮기실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필요한 것이, 일본 이제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일본에 영주하겠다는 외국인이셔야 되겠죠. 이제 한국인이시거나,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증명서가 많이 필요한데, 이 증명서들은 3개월 안에 모두 발급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영주권을 필요한 준비물 첫 번째, 이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밑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 외무성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받으셔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이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들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애기들도 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던 이유가 제가 한 5년 전인가 했던 일을 조금 깜빡하고 안 적은 경우가 생겼어서 그걸 안 적었다고 한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꼼꼼하게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 정도면 걸리지 않겠지 하고 안 적으셨다가 걸려서 이렇게 다시 오라고 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제대로 된 이제 답변을 못 주고 하면 이제 영구적으로 못 받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없긴 한데 있다고도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꼼꼼하게 적으시고 사실대로 적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홈페이지 링크 한번 보시고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2번째, 이제 사진이 필요하죠. 사진은 이제 보통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영주권 같은 경우는 카드를 7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쁘게 찍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 3번째,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를 생각을 하시죠. 와이프나 이제 남편분께서 일본 분이신다면 일본 배우자 쪽 호적 등본을 떼야 됩니다. 한 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시청 가셔서 이제 뽑으셔도 되고, 호적 증명서는 시청을 가셔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라고 혹시 일본에 사시는 분들 알 텐데 그걸로 편의점에서는 안 뽑히는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시청에 가면 다 뽑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배우자 쪽 호적 등본이 한 통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4번째,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한 가구에 대한 이제 주민표 안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프 이름이라든지 남편 이름이라든지 자식이 있으면 자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이제 주민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 가면 이제 뽑을 수 있으니까 가서 간단하게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넘버 카드를 넣어도 되고 그 번호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이넘버 카드는 안 넣고 그냥 이제 기본 주민표를 뽑아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 5번째, 신청인 또는 이제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께서 이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재직증명서가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을 안 하는데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 하면 그분의 이제 재직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죠.
자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영업 허가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한 통 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이제 무직 이제 둘 다 이제 일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워드로 한 장 적으셔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게 참 어렵죠. 만약에 두 분 다 이제 직업이 없으시면 영주권은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6번째, 최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이제 내는 이제 기록을 시청 가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그거랑 그리고 납세 증명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보통 이제 1년분을 떼라고 하는데 3년분을 떼서 가시거나 아니면 2년분을 정도를 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심사관에 따라서 이게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게 둘 다 들어가서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1년만 내라고 해서 그냥 1년만 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청 가서 떼시는 거면 2년분 떼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마음에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보태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배우자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본인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일을 안 하시면 이제 배우자 주민세나 납세 기록된 것을 시청 가서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금 통장이라든지 나는 이만큼 돈이 있다라든지 하는 게 좀 밝힐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냐 하는 원청징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같이 내시는 게 마음이 약간 이제 편하고, 더 자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아무래도 심사관한테 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7번째, 그리고 여권 꼭 챙겨 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 8번째, 재료 카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9번째, 신원보증서를 한 장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안에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안에서 신원보증서라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배우자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보증한다 라는 뜻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 이제 보증하신다고 하는 분, 그러니까 배우자분이죠. 보통 배우자분의 인감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찍어서 가셔도 되는데 신청서를 내러 가실 때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 10번째, 필요한 서류 10번째는 보통 영주권 신청하러 가실 때 본인이 가시겠지만 본인이 아닌 이제 제3자가 갈 경우에는 그 3자가 누구인가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꼭 서류라고 안 해도 뭐 여권이라든지 재료 카드라든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0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종이 하면 한 12~13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10가지만 있으면 보통은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부양가족으로, 한국인을 부양가족으로 넣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이제 공제 혜택을 조금 받으셨다고 하면 돈을 보내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은행에. 그 기록을 복사를 해서 뭐 2018년도는 이 계좌로 얼마를 보냈다, 이게 부모님 계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계신 가족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편법 같은 경우로 많이 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꼭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정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을 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약간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측에서 이제 당신이 정말 부양을 했다면 그 돈을 보내는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걸 증명해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떨어졌던 겁니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입국 관리소에 가죠. 입국 관리소에 가서 왜 나 이거 떨어졌냐, 내 지금 일도 잘하고 내 납세 기록하고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이래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과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없지 않느냐, 왜 그때는 부양가족을 넣고 지금은 부양가족 안 넣느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돈을 보낸 기록을 다 이제 첨부를 해서 두 번째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메모랑 같이 2000XX년도에 이 금액을 부모님한테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이제 메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3달 만에 나왔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뭐 7개월, 8개월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TV랑 것 서류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왔다 갔다 안 하시려면 한 번에 이제 시청 가서 준비하실 거 딱 정해서 한 번에 시청 가서 다 요구하고 그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적으시고, 어차피 서류로 다 뭐 영주권 한다고 해서 뭐 인터뷰 한다고 이러는데 인터뷰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요. 영주권 받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영주권 안 받으시고 이제부터 준비하신다는 분들도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한번 코멘트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하시면 이제 싫어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 저는 PD였습니다. 안녕.